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을까요? 제가 알레르기. 네, 원래 없었는데 5년 전쯤에 생겼어요. 5년 전에. 생긴 이유가 있을까 하고. 어떤 알러지일까요? 갑각류. 갑각류. 게나 새우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몸이 부어요. 주로 붓는 부분이 있나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 알아보고 식도까지. 몸에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막 생기고 눈두덩도 막 붓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입술은요? 부어요. 그러니까 숨도 차고. 네. 심한 형태긴 하네요.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걸로 응급실 가본 적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2번 정도. 고생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게 같은 거 당연히 생 걸로 드시진 않고 이제 익혀서 먹었을 거고, 게나 새우를 먹으면 즉시 눈도 붓고 입술도 붓고 막 숨찬 느낌도 있고. 어지럽진 않으셨어요? 네, 어지럽진 않고. 어쨌든 호흡곤란 요거 막 숨쉬기 답답하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한 형태의 알러지거든요. 게랑 새우를 먹었을 때 제때 병원을 못 가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다른 음식물 같은 거는 전혀 없으세요? 무화과 같은 것도. 무화과? 네, 붓진 않고 식도가 따갑다? 따갑다, 간지럽다? 네. 음식물 알레르기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뭐 제일 흔한 것들은 일단은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 콩 같은 거, 밀가루, 흰살 생선, 갑각류, 견과류, 과일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제일 궁금한 거는 앞으로 게라든지 새우 먹을 수 있을 건가?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애석하게도 게랑 새우는 앞으로도 못 드실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갑자기 생겼는데 갑자기 없어지진 않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알러지는 이제 음식물 알러지라고 부르죠. 음식물 네. 알러지는 알러지 행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음식물 알러지가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뭐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알러지 행진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생겨요, 사실은. 밀가루라든지 그냥 갑각류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흔한데, 어렸을 때부터 발생하는 음식물 알러지랑 성인이 돼서 발생하는 음식물 알러지는 경과가 조금은 달라요. 어렸을 때 생겼던 알러지 중에 제일 흔한 것들, 우유 알러지, 계란 알러지, 콩 알러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져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땅콩 알러지는 좀 별개예요. 땅콩 알러지는 나이가 들어도 사실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 알러지를 일으키는 건 이제 담백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가열을 해서 약간 좀 파괴, 약간 모양을 좀 변형시켰을 때는 알러지가 조금 덜 생기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게라든지 새우 이런 갑각류 같은 경우는 뭐 가열해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애석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일수록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사실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게라든지 새우는 조금 먹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같은 거 구입하시거나 과자라든지 마트에서 장 볼 때 항상 뒤에 그 표 있잖아요. 이제 그걸 꼭 잘 보셔야 돼요. 뭐와 뭐를 같이 사용한 그런 시설에서 만들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게랑 새우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나 이런 표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는 게 사실은 안전해요. 단순 알러지면 그냥 피부 가렵고 끝나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이건 어쨌든 아나필락시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게맛살 같은 거 안 드시죠? 네, 안 먹어요. 게맛살에 물론 게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뭐 대부분 생선살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갑각류끼리는 교차 반응이 조금 있어요. 오징어 같은 건 괜찮으시고, 네, 괜찮아요.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랑도 교차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먹어서 일단 괜찮다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유의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일단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먹으면 조금 따갑고 간지럽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입 주변이 막 간질간질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내부가. 내부가? 식도 내부가 간지럽고 따갑고. 혹시 그러면은 봄이 오려고 할 때 콧물이 막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도 막 간지럽고 막 눈 간지럽고 이런 건 없으세요? 콧물은 나요. 1년 내내 콧물이 있어요? 아니면은 좀 봄이 오려고 할 때 요 시기에 콧물이 좀 있어요? 1년 내내 있는데 이 시기에 좀 더 심해요. 꽃가루 같은데 알러지가 있으면 그 꽃가루랑 비슷한 성분들을 과일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게는 봄이 올 때 막 코도 막 간지러워서 재채기 많이 나고, 이제 하늘 같은 데 보면 막 허옇게 약간 솜털 같은 거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꽃가루는 아니고 이제 씨앗 같은 건데, 그런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면 약간 이 시기만 되면 코가
간지럽고 그 다음에 눈도 막 간지럽고 맑은 콧물 나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게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런 나무들 도시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꽃가루에도 알러지가 있으면 비슷한 꽃가루 성분을 갖고 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서 입 주변이 간질간질하다든지 뭐 목 주변이 간지럽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과일들은 다 괜찮고요. 네. 견과류 같은 것도 괜찮고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더 정확하긴 한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딴 분들처럼 약간은 콧물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으면 진먼지, 찐디기 같은 거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뜨거운 국을 먹는다든가 뭐 자극적인 냄새를 맡았을 때 이럴 때 콧물 막 나오고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음식 먹으면 콧물 나요. 이거는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부르긴 하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에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닌데 내 코가 그냥 무언가에 예민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알레르기 비염이랑 또 알레르기가 아닌 비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밥집 같은 데 가면 계속 코 풀면서 먹는 사람들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그런 자극에 내 코가 조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는 뭐 찬 공기 맡으면 콧물 나와요. 뭐 자극적인 냄새 맡으면 콧물 나와요. 약간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뭐 딴 것들은 뭐 알러지 같은 거 생기는 건 없고요. 네, 알러지는 괜찮아요. 실망스럽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게라든지 이런 갑각류는 그리고 또 알러지도 굉장히 심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좀 좋겠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알러지 성향이 있다는 거는 뭐 내 자녀들도 이런 알러지 성향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모유 수유하시고 임신 중에 비타민 D도 잘 드시고 뭐 유산균 같은 것도 잘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기한테 알러지 성향이 조금 안 늘어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게. 체를 자주 하는데 자주 체해요. 네, 두통이 같이 와요. 체했을 때 항상 머리가 아픈가요? 네, 항상 아파요. 두통이 항상 반복되고 그 구토감이 계속 같이 울렁거리고. 와요. 네, 동반해요. 그러면 항상 체했을 때는 머리가 아파요? 네, 얼마나 자주 체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한 달에 반 이상은 그런 느낌. 한 달에 반 정도? 굉장히 자주 있긴 하네요. 네, 그럴 때마다 머리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체한 증상은 어떻게 나올까요? 울렁거림, 울렁거리고 진짜 심하면 현기증도 같이 와요. 빙글빙글 돌거나 뭐 네.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어요. 뭐 설산하거나 배 아프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네, 배는 안 아파요. 속 쓰리지도 않을 거고 네. 체하진 않았을 땐 일단은 소화는 잘 되는 편인가요? 뭐 단백질 같은 거, 뭐 고기 같은 거 소화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네, 없어요. 체했을 때 사실은 두통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럼 두통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라서 진짜로 이제 체하면은 두통이 조금 온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혹시 아플 때는 어디가 주로 아파요? 앞쪽?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아픈 편이고 점수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이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아 100점, 하나도 안 아프다 빵점, 아픈데 잠은 잘 것 같다 50점. 몇 점 정도로 아파요? 60점. 60점 정도. 조금 자기는 좀 어려운 정도. 네. 머리 이렇게 아플 때 일상생활 가능해요? 익숙해져서 너무 너무 아파서. 익숙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네. 그럼 머리가 이렇게 아프면은 조금 가만히 누워서 좀 쉬고 싶나요? 아니면 좀 돌아다니면 좀 좋아지나요? 누워서 빨리 의식을 놔버리고 싶어요. 누워야지. 네. 한 번 아프면 얼마나 오래 가요? 다음 날까지 가요. 그럼 한 네. 몇 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한 5시간, 6시간 길게 자기 전까지. 근데 어쨌든 최소 대여섯 시간은 좀 지속되고 네. 그 다음에 좀 자고 일어나야지 좀 해결이 되네요. 잠을 못 잤다, 피곤하다, 뭐 스트레스 빡 받았다, 뭘 먹으면 항상 그렇다더라 이런 거 있나요? 잠을 못 자서 피곤했을 때. 피곤할 때 네, 확실히 더 잘 네, 생겨요? 확실히. 체하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의학적으로 조금 연결되는 기전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체하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체해서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편두통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머리 아픈 느낌을 몇 가지 읊어드릴 거니까 어떤 게 가까운지 보세요. 자, 1번은 내 머리 위에는 이렇게 띠가 있어서 띠가 머리를 꽉 조이는 느낌이다. 2번은 심장 박동같이 약간은 쑥쑥 욱신거리면서 아프다. 이제 박동성이죠. 그리고 3번은 전기 오듯이 순간적으로 찌릉찌릉 아프다. 가까운 거 있어요 여기에서요? 1, 2번 같이 오는 거. 1, 2번에 이런 거 올 때 뭐 조짐 같은 거 오는 경우 있어요? 두통이 먼저 항상 먼저. 두통이 먼저 오고 울렁거리는구나. 네, 네. 순서가 약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체한 느낌이 오고 두통이 오는 게 아닌 거죠. 네. 1번 같이 아픈 거 이제 약간 꽉 조이는 것 같다. 이거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불러. 이런 형태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릴렉스가 되면 좀 좋아져요. 그리고 뭐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에 좀 효과가 조금 있는 편이고 머리 이렇게 아플 때 기본적인 소염 진통제 뭐 타이레놀 이런 거 효과 있었어요? 약으로 효과는 못 봤어요. 그럼 편두통 약 혹시 먹어봤어요? 아니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좋아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보면은 여지없이 무조건 심해져요. 약 먹기 전까지, 자기 전까지. 머리가 아프면은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용한 데 가서 누워있고 싶고, 건들지만 한 가만히 있고 싶고, 그 다음에 주요한 증상이 사실 울렁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깨지는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울렁거린다. 이 사실 편두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 작용 기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혈관 문제라고 봐요. 어떤 요인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확 열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피가 훅 들어오니까 또 심장박동이 들어가는 쑥 이렇게 아픈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편두통은 사이레놀이라든지 진통소염제 사실은 잘 들어요. 근데 심한 형태 편두통은 그런 거에 잘 안 듣고 편통 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먹어야지 좋아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체하면 항상 그래요, 난 가만히 있고 싶어요, 자야지 좋아져요, 한 번 아프면 오래 가요, 다 이거는 나 편두통 있어요, 나는 편두통이에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흔한 유발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잠 못 자고, 뭐 무리하게 운동을 했을 때, 잠 못 잤을 때, 스트레스 빡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또 잘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특이하게 중국 음식 먹으면 잘 유발돼요, 치즈를 먹으면 유발돼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유발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체해서 머리 아픈 게 아니라 편두통이 생기면서 울렁거리고 약간 체한 느낌이 드는 거라서 편두통 치료를 하는 게 일단은 1번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두통 약을 한번 처방을 한번 해볼 거니까 실제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좀 좋은지, 평소에 그런 머리가 금방 나아진지 그런 걸 보면 되고, 촉발 요인을 일단 좀 피하는 게 좋고, 머리가 아플 때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절대 두고 보지 마세요. 두고 보면 무조건 심해져요.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약을 먹어서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편두통 약이 이제 효과는 좋을 건데, 이게 편두통이 올 때마다 사실 약을 계속 먹어요. 이제 그러면은 약물성 두통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어서 두통이 더 유발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일주일에 편두통 약을 한 2-3번 이상 계속 먹게 된다. 이제 그렇게 너무 자주 온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약물성 두통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치료라는 걸 조금 해요. 편두통이 안 오게 막는 치료를 좀 하는 거거든요. 약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게 이제 그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쪽 약을 한번 처방해 드릴 거니까 편두통 약을 복용해서 확실히 두통이 좀 좋아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고, 체해서 머리가 아파요가 아니라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니까 울렁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편통 치료를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혈압을 먼저 한번 살짝 재볼게요. 뭐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있는 경우는 사실 편두통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당연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혈압을 한번 측정해서 뭐 편두통약 드셔도 문제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혈압 있다는 얘기 들으셨던 적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혈압을 한번 좀 재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한 110 정도 나오네요. 혈압은 일단은 괜찮으셔서 편두통 약 같은 거 드셔도 문제 없고, 또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 또 그 머리 아픈 경우들이 조금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프시고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편두통 그 왔을 때 드실 수 있게 한번 드려볼 거니까, 약 같은 거 드시고 뭐 부작용했던 적은 없으시죠? 네. 기저질환 같은 거 아까 없으실 거고, 편두통이 정말 심한 사람들은 약간은 편통 약과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랑 또 아무래도 울렁거리니까 위장 운동을 조금 개선시켜주는 약을 좀 같이 쓰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볼 거니까 편두통 약만 제가 한번 처방해 볼 거니까 그것만 일단 한번 머리 아플 때 드셔보시고요. 오늘은 체열을 한번 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되고요. 체열을 하러 가시죠. 네, 안 아프게 한 번에 해드릴게요. 팔 조금만 펴보시고 안 아프게 한 번에. 혈액 검사 결과가 다 나왔고요. 게라든지 이제 새우에 확실히 알러지 반응이 좀 있었고, 단순 알러지, 두드러기가 나온 이런 알러지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아나필락시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검사는 이제 알레르기 검사도 뭐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제 스킨 뭐 프릭 테스트라는 게 있고, 혈액 검사는 마스트라든지 임노캡 검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를 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트 검사를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은 마스트 검사에서는 게랑 새우 등에 사실 알러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그러면 게라든지 새우에 알러지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곤란하죠. 워낙에 이제 그런 걸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저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알러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마스트 검사의 이게 단점이긴 한데 위음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위음성은 뭐냐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가짜 음성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알러지가 없다기보다는 위음성
측정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하고, 또 앞으로는 게라든지 새우, 갑각류 이런 것들은 평생 드시질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진 않고 이제 평생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젝스트펜이라고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을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소지하고 계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진먼지 찐들기 알러지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병력을 더 이제 들어보니까 코막힘이 좀 반복됐던 기왕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먼지 찐들기 알러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코막힘이 좀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마스트 검사에선 사실 이제 가짜 양성은 사실 없습니다.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러지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알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것저것 내가 뭐 알레르기 비염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알레르기는 없는지, 뭐 혹시라도 비염이 있으면 이거는 뭐 꽃가루인지 아니면 진먼지 찐득인지 동물 비듬 털과 관계된 건지 두루두루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마스트 검사가 일단 적당하고, 정말 나는 정밀하게 보고 싶다,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뮤노캡 검사가 적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빈혈 수치라든지 간 기능 같은 것들, 콩팥 기능, 당뇨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고지혈증 관련한 수치는 연령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뭐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잘 보시면서 생활습관 개선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강조하지만 역시 비타민 D는 보충도 하지 않고 약간 햇빛도 안 보셨기 때문에 낮은 레벨 15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구든지 주사제로든지 비타민 D에 대한 보충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